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로 불렀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신뢰 속에서 실무와 정책을 배우며 정치에 입문했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내란 세력을 키운 흑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은 윤석열의 속내를 진짜 읽지 못했을까요? 사건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음에도 말이지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고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인데 이것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지만 국민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과 끊임없는 공격까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가 보시죠. 후반부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 몸을 던진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45분쯤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의 한 바위에서 투신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서거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산에 오르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퇴임 후 고향에서 환경운동을 펼치며 자연인으로 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퇴임 1년 뒤 검찰 수사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향년 6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2009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그런 언론 보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오는 폭로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내용이지만 이 시점에서 왜 또 그 폭로를 하는 것인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취재했던 기자들하고 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SBS 기자들 얘기는 또 이인규 씨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네.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비겁하게 굴지 마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SBS 기자에 따르면 검찰에서 확인한 정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아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준 게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질 신문이 필요해요. 누구? 이인규. 네. 당시 SBS 취재 기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네. 본인이 직접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 전 대통령 시기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일종의 이것도 공작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네. 수많은 공작성 네. 발언을 한 것에 비하면 새삼 놀라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삼자 대면 해야 되겠네요. 삼자 대면. SBS 기자, 네. 이인규, 네. 원세훈. 네. 삼자 대면. 임채진 총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자네. 사자 대면. 사자 대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 확정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0표. 네, 드디어
2017년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주미 대사를 역임했고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사정에 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신임 총장의 임기가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오랜 수건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혁 인사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불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사찰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2012년에 보복 수사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곽상원 변호사 직접 만나보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예. 예, 이제 선거 국면에 또 이런 입장 표명 쉽지 않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그 2012년 수사 얘기를 꺼내셨어요. 10년 전 얘기를 꺼내신 이유 왜일까요?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2012년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 아마 1월 전일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네.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총 4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이 저한테 그 사찰 문건을 제공해 줬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 문건을 받았을 때 그때 함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던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제가 기회를 잡지 못해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정치 보복을 예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5년짜리 임기 정부가 겁도 없이 검찰 인사권 행사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꺼내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에 대한 사찰 정보를 꺼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억에 또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노정현 씨 관련 수사, 그러니까 변호사님 부인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3년 후입니다. 2012년에 이루어진 수사였는데 어떤 수사였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외화를 밀반출해서 미국의 호화 콘도를 샀다. 예.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 특이하게 당신이 변호를 직접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법조인 세계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한편으로는 제 아내가 너무 측은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변호인의 말을 제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만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변호의 방향이라는 것이 사건의 실체와는 달리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제 이런 사건은 중수부가 아니라 일반 직업에서 맡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당시 이제 중수부가 나선 것도 논란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건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 추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원래 이런 사건은 지금 현재는 형사 사건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법이 개정돼가지고 과태료 사건이고요.
그러니 좋지. 네.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나는 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그쵸.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네.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얘기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국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28.6%,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7%, 윤석열 검찰총장이 13.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이낙연 대표를 2배 이상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각종 언론에서는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임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도 안 되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 득표율, 1628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01만 표, 47.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7만 표, 0.8%포인트에 불과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개표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을 정도로 유례없는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완주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종 2.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평산책방이 개점 한 달 만에 책 2만 2천여 권을 팔았습니다. 평산책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개점 이후 4만 2천여 명이 방문했고 책 2만 2천여 권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